안녕하십니까, 잭PD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전 세계에서 어떤 과학자도 이루지 못한 그 복제인간 기술을 여러분들에게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 복제인간 같은 그런 그 기술, 그 영상 편집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이거는 주안점이 일단 편집보다는 제가 봤을 때 촬영이 제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편집은 그냥 별거 없어요. 근데 촬영할 때 촬영을 잘 하셔야 결과물도 굉장히 이쁘게 나옵니다. 제가 좀 밖에 나가서 여건이 된다면은 주말 동안에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촬영 방법에 대한 영상을 따로 올리겠지만, 일단 오늘은 말로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촬영을 할 때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배경이 일단 동일해야 돼요. 배경이 왼쪽이랑 오른쪽, 뭐 많게는 뭐 3인, 4인, 5인 뭐 이렇게까지 분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려면은 배경이 동일하지 않으면은 이질감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상이 좀 어색하겠죠. 그래서 배경이 되도록이면 똑같은 곳에서 찍어야지 굉장히 결과물도 이쁘게 나옵니다. 배경이 동일한 게 제일 중요했고요. 두 번째는 일단 뭐 연기, 한 번에 여러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요. 연기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재밌게 하면은 결과물도 더욱더 재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한 편집 기술을 한번 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영상을 이렇게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 영상본이 하나인 이유는 영상 녹화를 켜고 나서 한 클립에 모든 행동을 다 담았어요. 첫 번째는 오른쪽에서 이렇게 찍었고,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건너가서 왼쪽에서 찍었고요. 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공간이 나뉘어 있어요. 이 공간, 이 공간. 그러면은 여기 이 등을 기점으로 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간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자, 그러려면 일단 컷 편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해서 일단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면, 이 정도에서부터 잘라주시고 지우고, 오디오도 지워줄게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장면은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여기서 두 번째 장면, 이 두 번째 클립 잘랐죠? 이 두 번째 클립을 2번 트랙으로 옮겨줍니다. 이게 안 옮겨지신 분들은 이게 켜져 있거나 이 자물쇠 왼쪽에 있거든요. 이 자물쇠가 켜져 있거나, 아니면은 가운데 아이콘들 보시면은, 자, 이 가운데 자석 모양 보이시죠? 이게 스냅핑이고, 이게 링크드 셀렉션, 그리고 이게 락입니다. 이게 포지션 락? 네, 포지션 락 맞네요. 이 포지션 락이 잠겨 있으면은 이게 잠금 버튼이랑은 약간 틀려요. 잠금 버튼은 아예 해당 기능에 대해서 뭔가를 다 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는 컷이나 이런 게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동이 안 돼요. 이동이 마우스로 드래그를 아무리 해도 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를 풀러주셔야 돼요. 포지션 락을 해제하시고 그 다음에 2번 트랙으로 옮겨줍니다. 자, 그러면은 길이가 좀 남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잘라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은 당연히 2번 트랙 영상만 보이겠죠? 왜냐하면 이게 맨 위에 있으니까. 제가 항상 강조드렸다시피 최종 결과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보여줄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게 맨 위에 올라오면은, 그게 맨 위에 올라오는 게 최종적으로 보이는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도화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 같은 것도 첫 번째 맨 밑에 깔린 게 두 번째 깔린 거가 있으면은 첫 번째 그림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이 안 보이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오른쪽 위에 인스펙터 창에서 오퍼시티, 두 번째 거에 오퍼시티를 주면은 당연히 보이겠죠. 저희가 원하는 거는 투명 인간의 복제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퍼시티는 아닙니다. 자, 에디트 탭에서도 복제 인간을 만들 수 있긴 만들 수 있어요. 이제 그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영상에서 인스펙터 창에서 이제 클라핑,
크롭핑 부분을 보면은 크롭 라이트 부분을 잘라주면은 당연히 보이죠. 근데 이거를 활용해도 되긴 되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자,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경계선이 분명하죠. 경계선이 위에서 밝아질수록 안 보이는데 어두운 곳으로 갈수록 이 경계 부분이 확실하게 보여요. 딱 선이 그어졌죠. 그래서 이게 효과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됐구나 라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딧 탭에 크롭핑을 사용하진 않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컬러 탭을 갑니다. 자, 컬러 탭은 거의 안 왔었죠. 컬러 탭도 앞으로 할 건데 이제 컬러 탭에서 그냥 처음에 오늘 알려드릴 거는 Alt S를 누르시면 이 노드가 생성이 됩니다. 이 노드는 이제 퓨전 탭의 노드랑은 약간 틀려요. 이 노드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효과들을 개별적으로 넣을 수 있는 시리얼 노드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 노드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리얼 노드라고 여기에 이제 효과들이나 어떤 컬러 값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최종적인 결과물로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노드입니다. 자, 그래서 Alt S를 먼저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노드 트리 백그라운드에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여기 네 번째 Add Alpha Output 누르십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물 이 부분 밑에 이 파란색 부분이 생겼어요. 이게 이제 알파 채널의 그 나가는 점, 그러니까 알파 채널의 최종적인 결과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알파 채널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레드, 그린, 블루, RGB 그리고 알파 채널 이렇게 추가적으로 있어요. 근데 알파 채널은 이제 투명도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나중에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채널에 이제 뭔가 설정을 하고 나서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 이 부분 영상 이 부분에 이 프리뷰 화면에 보통 이렇게 핏으로 맞춰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핏이 18% 정도 되는데 이거를 조금 줄일게요. 12.5%. 저희가 촬영을 할 때 항상 편집을 할 때 그 염두에 두고 촬영을 해야 되는데, 선이 어느 정도쯤에 있었는지 경계선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는 대충은 아셔야 합니다. 모르셔도 이렇게 그어 보시면 돼요. 그어 보셔도 되시는데 대충은 아는 게 좋겠죠? 자, 본격적으로 복제인간 작업을 시작할 건데, 일단 어느 툴을 활용해야 될 건지는 일단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가운데 아이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커브, 컬러파이어, 윈도우, 그리고 트래커, 블러, 그리고 키, 그리고 사이징, 3D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활용할 거는 윈도우입니다. 자, 윈도우는 마스크 툴로 굉장히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프리미어 프로나 에펙에서도 마스크 툴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이 부분에서 네모가 있고 원이 있고 선이 있고 이 만년필 촉 같은 게 보이는데 이게 커브 툴이에요.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걸 선택하시고, 자, 한번 그어볼게요. 대략 경계선이 어느 정도에 있을 것 같다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화면 바깥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찍었던 점을 다시 찍어 주셔야만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찍으면은 여기 노드 트리 두 번째 시리얼 노드 생성한 거를 보면은 저희가 찍었던 이 부분만 살고 나머지는 회색 화면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투명도 처리하겠다 뭐 이런 게 이제 알파 아웃풋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 아웃풋으로 선을 연결해 주시면 보입니다. 이게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잠깐 에디트 탭 돌아와서, 에디트 탭으로 돌아와서 이제 확대를 해서 조금 확인해 볼 건데요. 자, 50%로 확대했을 때 이거를 이동하는 거는 마우스 스크롤로 누르고 이동하면 됩니다. 자, 보면은 경계선이 있죠. 아까 크롭핑으로 조정을 한 것처럼 이렇게 경계가 생겨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컬러 탭에서 보시면은, 자, 저희가 아까 윈도우를 조정을 해줬었잖아요. 근데 그 옆에 보시면은 트랜스폼이랑 소프트니스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떤
세부 조정 같은 걸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사이즈는 이 저희가 그어줬던 거에 사이즈를 늘릴 수가 있고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펜은 옆으로, 왼쪽 오른쪽, 틸트는 위아래, 그리고 로테이트는 회전, 그리고 오퍼시티는 불투명도 값이에요. 이거는 굳이 건드릴 이유가 없겠죠? 저희가 따로 조정을 해줬으니까. 자, 밑에서 저희가 소프트니스를 건드릴 건데요. 소프트는 바로 저희가 그어줬던 거. 자, 저희가 화면 바깥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소프트니스가 관할하는 부분은 여기 화면에 이 일직선, 이 선 부분, 이 경계선 부분만 부드러워질 예정이에요. 자, 높여볼게요. 높이고 나서 노드트리의 시리얼 노드를 확인하시면은 경계선이 뿌얘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에디트 탭에서 돌아와서 보면은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 경계선을 불분명하게 해서 동일시하게 좀 바꿔줘 봤습니다. 대신에 이 소프트니스를 되게 많이 하면은 이 부분, 이 무릎 부분이 연해져요. 그러니까 마치 인간이 아닌 것처럼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소프트니스를 많이 하면은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 지금 무릎 부분들이 조금 연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히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인사이드는 안쪽 경계선, 아웃사이드는 바깥쪽 경계선을 부드럽게 해주는 정도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사이드 조절하면 안쪽 경계선이 불분명해지고 아웃사이드는 바깥쪽 경계선이 불분명해지겠죠? 자, 다만 저희가 네모라고 지정을 해줬었는데 좀 좁게 이렇게 3명 정도 나오게 하고 싶다, 내가 여기서도 촬영을 했다라고 하면은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커브 툴로 아예 사람을 따버리는 거죠. 사람 부분 정도를 이렇게 따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촬영을 할 때 어느 정도 행동을 내가 했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고 편집을 하셔야겠죠? 만약에 손이랑 이런 게 이 경계선 바깥으로 벗어나면은 갑자기 손이 갑툭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그러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점도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점도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연결을 해도 보입니다. 보이죠? 다만 이제 소프트니스를 조절해서 이 경계선들을 불분명하게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복제인간 기술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전수를 해드렸었는데요. 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항상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고, 그리고 조금 봄이 온 것 같았는데 다시 겨울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교차 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잭PD였습니다.